마지막 넓이 및 속도. 넓이 및 속도. 하고 그 올림포스 전국연합 기출문제집 그거 안 사신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토요일부터는 뭘로 숙제 나갈 거야. 그걸로 저기 다음 주 하니까 한 바퀴 먼저 돌릴 거야. 그게 좀 어려우니까 쉬운 거랑 어려운 거랑 섞여 있으니까 그 전까지 오답 정리 좀 잘 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뽑아드릴게요. 넓이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정적분은 넓이 때문에 나온 개념이라고. 넓이 때문에 나온 개념이라고. 그래서 1번 요 새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절편이 1에서 만나네요. 그리고 X세제곱 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세 곳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이렇게 만나는 3차함수가 이렇게 생긴 3차함수예요. 그럼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이걸 마일부터 2까지 한꺼번에 접근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산했더니 넓이가 5가 나오고 여기 계산했더니 넓이가 3이 나온다고 칠게. 이게 아직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일부터 2까지 한꺼번에 정적분하면 8 나오게요? 2 나오게요? 8 나올까요? 2 나올까요? 마일부터 2까지 한꺼번에 정적분하면 2가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새끼는 이 자체로 넓이가 되고 아래에 있는 새끼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 얘기를 하면 위에 있을 때는 정적분 이꼴 넓이에서 그냥 끝나는 거고 아래에 있을 때는 정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되는 거다. 그런데 마일 1이면 개착하네요. 얘 없애서 접근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2배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x세제곱 플러스 2x니까 1, 0 집어넣으면 3분의 4, 3분의 8이 돼요. 여기 넓이는 3분의 8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 정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2 넣고 1 넣을 겁니다. 4승에서 1승 빼면 15. 그 다음에 3승에서 2, 3승에서 1, 3승 빼면 7. 그 다음에 2제곱에서 1 빼면 3. 2에서 1 빼면 2. 이렇게 해서 계산이 정적분은 원래 더러워요. 계산이 제일 거지 같은 부분이 여기에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분의 15. 그래서 4분의 2니까 4분의 17. 그러면 통분하면 12분의 51 빼기 12분의 56.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넓이는 12분의 5 이렇게 되면서 둘 사이의 넓이는 12분의 24, 32, 37이 되겠네요. 12분의 37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적분이 미분보다 훨씬 쉬우나 계산이 훨씬 더 그지 같다. 적분은 원래 계산이 그지 같다. 그래서 최대한 아까 이것도 계산 적게 하고 싶어서 마일부터 1까지 홀수는 0이니까 버리고 짝수는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계산했고 얘는 1부터 2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자, 봐봐요. F
자, fx랑 gx가 다음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렇게. 그러면 자, 만나는 부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정적분은 함수를 정적분한다는 건 x축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넓이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바로 노란색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gx는 어떻게 되냐면 gx는 이렇게 넓이가 나올 겁니다. 정적분을 하면 인테그럴 주황색 부분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둘의 넓이를 노란 부분에서 넓이와 주황색 부분의 넓이를 뭐 하게 된다면 빼게 된다면 그러면 요 사이에 끼인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워두시면 되냐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윗 그래프에서 인테그럴 교점부터 교점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서 적분하면 이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돼요. 근데 가끔 그래프를 잘 못 그리시는 친구들은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이 좀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이 빼가지고 적분했는데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아래에서 위 뺐다는 소리거든요.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그래프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위아래가 구분이 안 될 때. 그냥 하나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적분을 했는데 위에서 아래를 뺐으면 양수로 나올 거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음수로 나올 거니까 그냥 두 그래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근데 귀하기면 그래프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는 게 어차피 도함수 활용이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거라서 그래프 자체를 지금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면 도함수 활용 문제 중기로 예상 아예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지금은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너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별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되긴 하죠. 야, 둘 다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가 둘 다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된다는 거. 근데 뭐 그래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요 넓이 구하라고 해도 똑같이 해도 되겠냐?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냐?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걸쳐 있으면 되겠냐? 야,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거 위에서 아래 빼면 되겠냐?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돼요. 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네는 안 궁금하잖아. 이게 왜 위에서 아래 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되지? 위에서 아래 빼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되지? 라는 생각이 너네는 없잖아요. 그냥 둘러싸인 부분은 항상 위에서 아래 빼서 그냥 적분하면 되는구나 하고 해주는 게 너네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씨,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너네 잘 없어서. 잘 보세요. 이게 F야, 이게 G야. F 정적분하면 어떻게 나와? 이게 F 정적분이야, 요게 F 정적분이야. 그럼 이거 여기 넓이를 M이라고 하면 F의 정적분은 마이너스 M으로 나오는 거고요. 밑에 있으니까 이해돼? 그 다음에 G의 정적분은 요게 G야, 이게 G야. G의 정적분은 똑같이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G의 정적분은 여기 넓이를 N이라고 할게. 그럼 뭘로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해돼?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봐. 뭐 나와? N 나오지? 이거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쌤은 안 하려니까 했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결론이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적분하면 항상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X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럼 여기는 이번에 M이야. 여기는 넓이가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 정적분하면은 M으로 나와. 얘를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N으로 나와. 그 둘을 빼. 그럼 M 플러스 N이 나오겠지. 그래서 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적분하면 끝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럼 뭘 찾아야 돼?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 만나는 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 거야. 2번 보시면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속계법도 있어요. 잘 보세요. 속계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 계산이 워낙에 지랄이라 최대한 많은 공식들을 알아두시면 문제가 훨씬 편해지는데, 아이씨 왜 속계법 못 쓰겠네. 자, 요거 얘네들이 같은 점을 찾을게요. 넘겨가지고 근 먼저 찾읍시다.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만나겠네요. 요렇게.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1차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x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그럼 만나는 지점이 어디? 여기가 마일, 여기가 0, 여기가 2.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마일부터 0까지는 누가 높아? 마이너스 x가 더 위에 있어.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누가 높아? 3차 함수가 위에 있어. 그래서 인테그럴 마일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에서 얘를 빼줘야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1부터 0부터 2까지는 3차함수에서 얘를 빼줘야 돼. 그럼 결국 아까 구한 거 부호만 바뀐 거야. 여기서 구하면 이렇게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구해놓고 또 한 번 더 빼는 짓 하지 말고 부호만 바꾸는 짓을 해주세요. 계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 뺀 거랑 아래에서 위 뺀 거는 부호만 다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놨으면 그거 부호만 바꿔줘. 그래서 적분은 하셔야 돼요. 해. 적분해 이거. 괜찮아. 연기고 있어서 아까 거보다 계산이 쉬워. 자, 그 다음에 3번. 자, 곡선 사이의 넓이 구하래요. 얘도 똑같네요. 어디서 만나는지 찾읍시다. 3번 보시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와 y는 x제곱이 만나는 곳을 찾고 싶어서 같다라고 놓으면 더럽게 좋아하네 이 함수. x 빼기 x 더하기 1 해서 또 y라고 0하고 2에서 만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3차함수 그래프, 저기 홀수차니까 원점 대칭인 그래프야. 여기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y는 x제곱 2차 함수야. 어디서 만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뺀 거 넓이 더하기 여기에서 요거 뺀 거 2차에서 3차 뺀 거 넓이 해서 마일부터 0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마일부터 0까지 접근할 때는 3차에서 2차를 뺄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0부터 2까지 접근할 거는 부호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접근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곡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제일 착해요. 왜? 공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얘 이름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래.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래. 요선 이름 찾아볼게요. 원점 지나가니까 y는 m, x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 m은 f'0으로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의 이름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라서 f'0은 1창의 개수니까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라고 하면 교점이 어디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6분의 최고창의 개수 3,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세제곱.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직접 계산하면 그지 같으니까 6분의 절대값 a 최고창의 개수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개법이 더 안 나오나? 자, 5번. 소개법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더 있는데 일단 최소한 요거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거랑 연결시킵시다. 모양들 전부 다 기억해주세요. 2차 함수랑 직선, 2차 함수랑 직선. 그게 x축이어도 상관없고 그냥 일반적인 직선이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2차 함수랑 2차 함수 요 넓이도 속개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접선 요 넓이 속개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저기 x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요 넓이 속해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변곡점 지나가는 직선 요 넓이 속해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얘네들은 다 속해법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따로따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네 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2차 함수 접근하면 몇 차예요? 3차지. 그래서 저희가 3승인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보세요. 얘가 AX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여기가 2x 제곱 머식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제곱 머식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요거에서 요걸 뺐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3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다른 게 딱 하나. 최고차의 개수가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A'이라고 하면 6분의 2차는 A 빼기 A'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뭐만 달라져? 최고차의 개수가 왼쪽 두 그래프는 2차 함수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갈 건데 세 번째 그래프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뺄 거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두 함수의 차 둘이 뺀 게 최고차의 개수가 됩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차 요 새끼는 3차니까 접근하면 4차 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끝나요. 3차는 접근하면 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에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붙는 것도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지냐면 요 새끼의 분모는 12가 됩니다. 12.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요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곡점 지나가는 직선이랑 이루는 요 넓이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3차 접근하는 거니까 여전히 4차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최고차의 개수 곱해줄 거고 분모가 4분의입니다. 4분의. 근데 보인고는 내가 보인고 시험지에서만 최근에 한 6년 동안 이 문제만 2번 나왔어요. 이거 속격법 푸는 거.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요거 잘 안 내고 여기까지만 보통 냅니다. 그 다음에 더 있는데 4참수 속격법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서 너네가 볼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알려는 드릴까? 4참수 특이한 새끼 이렇게 동시에 접할 때 이거 속격법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요 뚫선이랑 요 넓이도 속격법 있어요. 요렇게 분자는 다 똑같습니다. 절대값 A하고 4차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고요 이것도 절대값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라서 연결시켜서 외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겠지. 대신 뭐만? 분모만 따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20분의 뭐? 얘가 30분의 였나? 잠깐만 20분의 30분의 아니 두 하나가 20분의고 하나가 30분의인데 확인 거예요. 거의 문제를 볼 일이 잘 없어서 혹시나 내가 거꾸로 썼을지 모르니까 분모 확인만 잠깐만 해볼게요. 그치? 그래 불안하더라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에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넓이들은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이 넓이들은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런 넓이는 거의 못 볼 겁니다. 요런 넓이는 거의 못 보고 모의고사 풀 때 사설 모의고사 풀 때 사전짜리로 가끔 나와요. 고3 때 이제 모의고사 이것저것 막 풀 텐데 그때 이제 모의고사 사전짜리 문제 중에서 넓이 문제가 나오면 요런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서차로. 그리고 내신은 거의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는 필수예요. 3차까지 이것까지도 필수, 이것까지도 그냥 같이 하세요. 여기까지는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너네가 고생을 덜 합니다. 이렇게 써서 풀어야 적분, 야 4차 적분하면 5차 나오는데 그거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빼기 진짜 힘들다. 심지어 분수인데 아까 막 통분하고 그런 거 봤잖아요. 계산이 워낙에 지랄이니까 요런 모양들만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 이런 거 적분도 안 하고 풀 거야.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x 더하기 2a. 그럼 근이 0이랑 a랑 2가 나와요. a가 0하고 2 사이에 있대요. 야, a가 얼마여야 윗넓이 아랫넓이가 똑같을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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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을까요? a가 얼마면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을까요? 1이면 끝. 변곡점이면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겠죠. 그래서 이건 접근하지 마시고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거, 변곡점 대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변곡점이려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여기가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윗넓이 아랫넓이 똑같으려면 여기 a 값이 1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 이제 2차 함수 가지고 많이 노는데 자 그리고 내가 지금 5번을 3차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풀었지만 실제로는 윗넓이 아랫넓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윗넓이랑 아랫넓이가 같대요. 방금 전은 3차 함수였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4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 요 넓이랑 요 넓이까지가 같대요. 요렇게 나와. 혹은 2차 함수에서 4차는 잘 안 나오니까 2차 함수에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자 여기 알파 베타 선생님 식 유도해 드릴게요. 얘 넓이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고 얘 넓이는 인테그럴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 넘겨볼게요.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럴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 요렇게 됩니다. 이거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인테그럴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윗넓이 아랫넓이 같다라고 하면 따로 접근해서 구하지 말고 전체를 접근하면 0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쉬워요. 전체를 접근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은 답지 보면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요 새끼 실제로 접근하면 0대요 라고 이렇게 풀었을 거야. 왜? 윗넓이랑 아랫넓이가 똑같으면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될 거라서. 근데 쌤은 이거 접근하기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 간격이 일정하면 얘랑 똑같으니까 대칭이라서 그래서 A가 1이면 되겠다고 끝냈지만 실제로는 보통 다 이렇게 풉니다. 전 구간 접근해서 0 된다고. 그래서 저기 5번 보시면 B의 넓이가 A의 넓이의 2배래요. 근데 X절편이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요 넓이가 A면 요 넓이는 2A래요.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에 동건아 여기를 알고 여기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을 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거 아니냐. 근데 안 줬잖아. 안 줘도 풀려서 안 준 거거든. 왜 안 줬을까? 대신 뭘 알려줬지 지금 이 함수? 이 참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합이 4라는 거. 아이, 이 참수에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축을 알 수 있죠. 축이 2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축의 2면 야 여기가 A고 여기가 A겠죠. 이해돼? 끝.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접근하면 0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거 적을 편 따를 필요 없죠.
2배니까. 그래서 요 문제 세팅이 이거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그 넓이 문제 중에서 제일 활용 많이 되는 문제인데 이차 함수는 어차피 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요 넓이가 요 넓이의 2배라고 얘기하면 이 절반이 얘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네들을 몰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0 된다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그래서 K값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요새끼 접근하면 0 된다 해서 K값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자,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짜잔. 얘도 접근해서 안 구할 겁니다. 이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서 자, 이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같다라고 놓고서 원래 여기랑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 찾을 수도 있죠. 근해 공식을 쓰면. 근데 이쁘게 찾을 수가 없죠. 정확히 얼마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이거? 2차 함수에서 미정계수, 2차 방정식에서 미정계수를 끼고 있어서 근을 찾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에이씨, 아무도 몰라요.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서 근각계수와의 관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해 공식을 써도 풀리긴 하는데 그러면 계산이 헤비해지니까 2차 방정식에 근을 모를 때는 그거 알파 베타라고 놔요. 그럼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놓으면 답이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베타 빼기 알파를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으면 되죠. 차공식 기억해요? 외웠어요? 안 외웠죠? 그러니까 뭐냐고. 아, 이 새끼도 모르네. 저 2차 방정식은 합이랑 곱이랑 차까지가 근각계수와의 관계예요. 합곱이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차까지도 근각계수와의 관계예요. 왜냐면 배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미적원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누구는 차를 구해야 되는 교점에 x좌표 차 구해야 되는 상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뭐 필로 문제 풀면 막 4개 5개가 한 문제인데 그 중에 차를 합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겠다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로 튀어나왔으면 좋겠는데 차 공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의 차 공식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에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판별식 아니고 그냥 판별식입니다. 짝수여도 무조건 그냥 판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면 돼요. 베타 빼기 알파가 뭐냐면 1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4. 요게 지금 차이입니다. 차이. 그럼 얘를 3승하래요. 그러면 6분의 a제곱 더하기 4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4겠지. 야, 이 값이나 제일 작아질 때 a가 얼마일 때 제일 작아져요? 얘네 둘 다 제일 작을 때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얼마 되죠? 4 되죠. 그래서 6분의 8이 답이 됩니다. 3분의 4. 이렇게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넓이 마지막 내용 역함수 y축과 이루는 넓이. y축과 이루는 넓이. 자,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선생님이 막 열심히 설명했던 거,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이 x 값의 차이를 가로로 하고 함수 값을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샥 다 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a부터 b까지 요 넓이가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거 옛날에는 교육과정에서 얘를 그냥 구하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역함수 얘기로만 나오는데 야,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b예요. 요렇게 a, fa, b, fb. 그러면 나는 요 넓이를 찾고 싶으면 y 값으로 가로를 찾아야 되겠죠. 밑변을 찾아야겠죠. y 값으로. 그 다음에 이 x 값이 세로가 되겠죠.
그래서 xy의 자리를 바꾸면 y축과 이루는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럴 fa에서부터 fb까지 fy dy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라는 뜻입니다. 넓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fy를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 인버스 x라고 쓸 수 있어요. x랑 y를 자리를 바꾼 거니까 f 인버스 x의 x축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정적분 넓이 문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와 인테그럴 fa에서부터 fb까지 f 인버스 x dx를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통 문제집에서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y는 x대칭에서 실제로 역함수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요. 그래서 fa랑 fb가 y는 x가 여기 있으니까 fa 여기가 fa니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라서 그래서 요 넓이가 지금 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요 넓이는 누구랑 똑같으니까 요 넓이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이랑 요 정적분을 더하면 결국 이 큰 직사각형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뺍니다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네가 그냥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f 인버스 x가 fy인 거예요. 이게 y축과 이루는 넓이를 말하는 거라고요. fy dy랑 똑같다고요. 역함수의 x축, 원래 함수의 y축.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돼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BFB입니다. B 곱하기 FB. 요 직사각형의 넓이 A 곱하기 FA예요. 따라서 요 둘의 넓이의 합은 BFB 마이너스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걸 빼주시면 이게 역함수 정적분 공식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8번 답은 20 이렇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는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와 인테그럴 2부터 10까지 f 인버스 x dx를 구하래요. 요렇게 그러면 20 곱하기 20 빼기 0 요렇게 되니까 답은 20 요렇게 구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x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요렇게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10이 됩니다. 그럼 0부터 2까지 fx dx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축과 이루는 요 넓이.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 fy dy는 y 좌표가 2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y축과 이 함수가 이루는 요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네들 넓이 합치면 얼마예요? 20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 요렇게. 이게 마지막 넓이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속도는 식 3개만 외우면 그냥 끝인데,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예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예요. 근데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때문에 정적분보다 계산이 별로 안 예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속도를 가지고 항상 정적분으로 생각할 거예요. 물론 부정적분으로 생각하고 푸셔도 뭐 풀립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얘는 수능에 쉬운 4점짜리로 하나가 무조건 나오니까 최근 15년 동안 딱 1년 빼놓고 킬러 14번으로 속도가 나온 적이 3년 전에 한 번 나왔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쉬운 4점짜리로 속도가 주관식으로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요거 3개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야 속도를 적분해서 0을 집어넣고 t를 집어넣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자,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 dt.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지. 거기에 t를 넣어. 그럼 t초에서의 위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0을 넣어. 그럼 0초에서의 위치, 처음 위치가 나오겠지? 그럼 둘이 빼.
빼면 위치가 t초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속도를 접근하면 t초 동안 변이가 나와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와요. 이게 속도를 0부터 t까지 정접근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t초 후에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내가 처음에 3에 있었어. 근데 5초 동안 위치가 5만큼 변했대. 그럼 나 8에 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식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찾으면 두 번째 처음 위치에서 1번식을 더하면 처음 위치에서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vtdt 해주시면 이때는 정확히 t초일 때 어디 있는지가 나옵니다. t초 후에 위치가 나와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속도 그래프를 이제 속도를 접근하면 지금 속도를 정접근하면 지금 위치가 변하는 거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내가 속도 그래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 운동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속도야. 직선은 접근하지 말고 그냥 삼사각형의 넓이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훨씬 쉬워요. 자,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2가 되죠. 그러면 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1초일 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1초일 때 위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이 새끼 정적분하면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나온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잖아. 그래서 1초 동안 뒤로 마이너스 2분의 1칸 간 거야. 뒤로 2분의 1칸 간 거야. 그 다음 2초 동안은 앞으로 2칸, 2칸 간 거지. 그럼 3초 후에 이 새끼 어디가 있습니까? 2분의 3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접근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에서 2분의 3만큼 위치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움직인 거리가 2분의 3 아니죠? 얼마나 움직였어요? 2분의 5예요. 그러면 얘도 뭐 해줘야 됩니까? 더 해줘야 되는 거잖아. 얘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였으면 좋겠어. 즉 밑에 안 있었으면 좋겠고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하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절대값 vtdt가 의미하는 건 t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세 개만 가지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4점짜리 하나 맞출 수 있어요.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속도 주고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얘기하고 위치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속도를 줬을 때 요렇게. 그래서 요 세 개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접근으로 속도를 접근했을 때 0부터 t까지 그냥 접근하면 t초 동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더해주면 t초 후에 어디가 있는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신경 쓰지 말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물어보면 그때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정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다예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뀌면 속도가 바뀐다는 거 압니까? 속도의 플러스는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속도에서는 양수음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방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개 풀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9번 보시면 자, 속도가 요거래요. 속도를 이렇게 줘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먼저 찾으래요.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간 찾아보래요. 얘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1이랑 3이 근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뀔 때가 동거나 처음은 1초에서 바뀌고 나중에 3초에서 한 번 더 바뀌는 거죠. 그까지 이해돼? 그럼 1초에서의 위치 찾으래. 1초에서의 위치. 이거 접근하네.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처음 위치가 문제에서 어디라고 했어요? 원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결국 위치가 되겠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얼만큼 변했는지 알려주면 그럼 거기가 바로 t초의 위치가 되겠지.
그래서 1초 후에 위치를 찾으라는 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을 구하는 게 이게 1초 후에 위치가 됩니다. 처음 위치가 0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하시면 3분의 2 빼기 4 더하기 6 1, 0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8 3분의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있는데 A는 B로부터 12m 떨어진 위치에 있대요. 일단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찾아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B로부터 왼쪽으로 12m 떨어져 있대요. A가 B로부터 왼쪽으로 12m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수직선 위로 움직인대요. 그때 T분 후에 AB의 속도가 A의 속도는 2t고요. B의 속도는 t 플러스 1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날 때 따라잡히는 건 결국 만날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속도가 2t면 움직인 거리 속도가 2t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요거 하나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면 되죠. 거지속은 시커멓다. 요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속력이 2t야. 야, t를 곱한 게 아니라 그냥 속력 자체가 2t야. 속도가 거기에 t를 곱해야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는 2t라고 쓰면 안 되고 2t제곱이라고 쓰셔야 되고, 얘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시간을 곱해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t 곱하기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날 때를 찾으라는 문제니까 2t제곱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2와 같을 때가 언제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넘어가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12가 0이 될 때를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t가 4초 있다가 서로 만나게 돼서 요 새끼 속도가 더 빠르니까 따라잡게 되겠지. 이렇게. 에이씨, 사고 있는데. t분 후에 AB의 속도가 각각 A가 2t고 B가 tt 플러스 1이고, 그래서 2t에 t를 곱한 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에 t를 곱한 거. B의 속도 A는 B로부터 왼쪽으로 12m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 근데 얘가 지금 더 큰데 속도가 A의 속도가 더 커서 A가 B를 따라잡는다고 얘기하는 건 이쪽으로 간다는 게 맞는데, 그러면 A가 움직인 거리는 속도랑 시간이랑 곱하면 t분이면 2t제곱이 되고, 얘는 t 플러스 1에 t를 곱한 거니까 t제곱 플러스 t가 되고, 그래서 2t제곱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0이랑 똑같아야 되고,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가 플러스 3 마이너스 4 4조 4도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답이 없어. 적분해야 되나? 또 잘못됐구나. 미안. 그냥 시간 곱하면 안 되죠? 이거 위치 변화, 위치 찾으려면 10초 동안 위치 찾으려면 요거 해야 되겠네. 자, 얘 속도가 2t야. 이 새끼의 속도가 2t래. 이 새끼의 속도는 t 플러스 1이래. 이렇게. 그러면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쏘리. 잘못했네요. 얘를 원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12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럼 A가 t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하는 위치는 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2t dt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12에서 출발해서 t초 동안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t가 변수라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선생님이 t를 따로 그냥 곱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질 때를 찾아주면 얘 적분하면 t제곱이 되고 얘는 적분하면 12 플러스 2분의 1 t제곱 더하기 t가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넘어가면 2 곱해서 넘어가면 t제곱 빼기 2t 빼기 24는 0이라서 4, 6에 24 마이너스 플러스 6은 있어. 있네요. 그래서 6분 있다가 서로의 위치가 같아지면서 그 이후에 따라잡게 되겠다. 근데 선생님이 등속도 운동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처음 잘못했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속도가 2면 그러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2t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 0부터 t까지 2를 적분하면 이게 2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도 운동에서는 얘가 속도가 y는 2라고 하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t 곱하기 2에서 2t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속도가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속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2t라고 해야 얘가 t초 후의 위치가 되고 t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t 플러스 1이라고 해야 t초 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색깔로 풀어야 돼요. 위치는 거리 곱하기 시간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0m 높이에서 쏘아 올린 물체의 속도가 4.9 빼기 9.8t래요. 2초부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봤네요. 인테그럴 2부터 10까지 절대값 49 마이너스 9.8t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주시면 되겠죠.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하면 속도 주어지고 속도 주고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하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직선이니까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게요. 2초일 때 이 그래프는 지금 5초에서 5, 9, 40, 58에서 5초일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게 5초일 때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러면 0초일 때랑 10초일 때가 똑같겠네요. 여기가 49고 여기가 10일 때 또 49 이렇게 될 거야. 대칭이라서. 그러면 뭐만 2초부터 10초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9.6을 빼면 29.4. 그래서 밑변은 3, 높이는 29.4, 밑변은 5, 높이는 49. 이렇게 둘이 더하면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접근하지 마시고 삼각형의 넓이 두 개로 움직인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12번. 속도 그래프를 줄 테니까 여기 넓이 이용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보래요. 자, 속도예요. 자, 1초 동안 이렇게 속도가 변했고 2초까지는 이렇게 속도가 변했고 3초일 때, 4초일 때 이렇게 속도가 변했고 그 다음에 5초일 때, 6초일 때 다시 이렇게 속도가 변했고 그 다음에 7초일 때, 8초일 때 이렇게 속도가 변했고요. 자, 보기 전에 그냥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1초 동안 앞으로가 1만큼 갑니다. 넓이가 1이니까. 그 다음 1초 동안도 좀 천천히 가긴 하지만 앞으로 또 한 칸 갑니다. 그 다음에 멈춰요. 멈춰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뒤로 한 칸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뒤로 한 칸 가요. 그 다음에 멈춰요. 그리고는 앞으로 갈 줄 알았지? 하면서 다시 또 뒤로 한 칸 가요. 또 한 칸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초일 때 멈춰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한 칸 가고 또 앞으로 한 칸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자, 1초 후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동현아, 1초 후의 위치는?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1이에요. 명준아, 2초 후의 위치는 얼마일까요? 두 칸 앞으로 갔잖아요. 2죠. 하나, 3초일 때 위치에 있는 얼마예요? 1이야.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한슬아, 4초일 때 위치는 얼마입니까? 앞으로 두 칸 가고 뒤로 두 칸 갔어요. 4초일 때 어디가 있어요?
원점에 가요.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상관돼요. 어려운 거 있어요?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언제 바꿉니까, 가영아? 2초일 때 바꿔요. 영준아, 얘가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몇 초랑, 영준이, 동건아, 준현아, 얘가 원점으로 출발한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2초일 때랑 6초일 때 제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칸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2칸 떨어져 있고 2초일 때는,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뒤로 2칸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찾으라고 하면 4초일 때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8초일 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발한 지 4초 후에 P의 위치는 원점이다. 참, 앞으로 2칸, 뒤로 2칸이니까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 3번 바꿨다. 땡! 2초일 때랑 6초일 때만 바꿨어요. 그 다음에 1초 후의 위치와 7초 후의 위치가 같다. 땡! 1초 후의 위치는 1이지만 7초 후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시고. 너 한 바퀴 돌리느라 고생했어요.